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곧셀러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된 고도리 강사 이한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용차장 김재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챕터 영상으로 저희 네.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것 같아요, 차장님.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시고 나서 주위에서 뭐라고 말씀 없으셨나요? 아직까지는 큰 네. 반응은 그죠? 없었는데요. 아직 저희 뭐 햇병아리니까. 네. 이제 시작이니까. 네,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창업 정보들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네. 많은 기대 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자, 사장님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네. 어떤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을까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온라인 쇼핑몰 만들어가는 이제 절차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좀 많이 헷갈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짚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저희가 어떤 쇼핑몰 창업에 대한 네. 긍정적인 인식이나 어떤 그 교육 사례들에 네. 대해서 많이 소개를 들었다면은 오늘은 이제 그 구체적인 네. 프로세스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커머스 시장의 그 동향과 네. 그리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뒤에 트렌드 그리고 개인몰이나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같은 쇼핑몰 채널 그리고 이제 쇼핑몰 그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초보 창업자님들께서 반드시 가져야 할 그런 기초 능력들 그 다음에 쇼핑몰 창업에 필요한 어떤 교육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조했던 쇼핑몰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또 의지와 실행력 꾸준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용차장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지인들도 용차장님 네. 어떤 분이시냐고 말씀 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거는 약간 리얼입니다. 네.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런 말들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실 거죠? 네, 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 가슴에 없던 게 생겼죠. 귀엽지 않습니까? 낯섭니다. 저희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때 이후로 뭐 처음 붙여본 것 같은데 뭐 나름 저희 채널을 위해서라면은 뭐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콘텐츠의 주제는요, 저희가 시작하기도 전에 망하는 쇼핑몰들의 특징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뭐 그러한 실제 사례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왜 시작도 하기 전에 그 많은 그 예비 창업자분들께서 쇼핑몰 구축을 또 운영을 포기하시게 되시는지 거기에 관련된 창업 절차들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차장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쇼핑몰을 그 창업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 사실 뭐 서류나 어떤 입점 준비 이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되게 예상치도 않게 일반적인 인식과는 많이 다른데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웹상에서만 그냥 진입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작성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어렵게 느껴버리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더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주변에 도움을 받고 싶은데 받지를 못해서 진행을 못한다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주변에 도움을 구하실 분들 사실 많이 없을 거예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없으실 텐데 그리고 이런 뭐 서류나 입점이 꽤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사장님 그죠?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죠. 예, 그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들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그런 어떤 일정 기획들도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뭐 서류 신고하는 것도 있고 인허가 관련해서 그죠? 그다음에 마켓 입점이나 네. 뭐 신청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많이 복잡한가요? 사장님이 보시기에 네. 그 교육하시거나 아니면 컨설팅 해주시면서 네. 좀 어떤 그 사례들을 좀 보셨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제가 이제 아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복잡한 절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뭐 본인의 사업명이라든가 그리고 뭐 주소지 이런 것들 다 이제 확정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고 근데 이제 발급을 받는 단계에서 만약에 혼선이 일어난 게 뭐 세무서를 하느냐 어디 관할 구청에 대한 어떤 그런 혼선이 많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 뭐 이제 일정 필수 조건들이 있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서류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어려워하시는 게 많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입점 준비를 할 때 이 선호 관계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지 그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좀 절차적인 과정에서도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처음 하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어려워하시죠. 뭐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미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네. 예비 창업자도 초보 창업자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단계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네. 어떤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다 전반적으로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아이템 컨택부터 컨택 후에도 어디에서 팔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네. 그리고 뭐 가격 설정이라든가, 네. 그다음 이제 진행해야 될 스케줄, 뭐 이런 것들까지 되게 어려워하시죠. 네. 사실 쇼핑몰 창업이라는 걸 조금은 쉽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업계에. 하지만 막상 발을 담그고 나니까 생각보다 밑에 이끼도 많고 돌도 많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길잡이가 되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컨텐츠 들으면은 누구나 다 쇼핑몰 창업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컨텐츠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사장님 이런 쇼핑몰 창업 단계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뭐 여러 쇼핑몰 채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개인몰, 개인몰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좀 대략적으로라도 쇼핑몰 창업 단계를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개인몰이라는 자체가 이제 뭔가 이제 자기의 판매처로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다 보니까 뭐 아이템 컨택 후에 이제 자기만의 어떤 작업 스케줄,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게 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뭐 기본적인 서류들, 뭐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결제 시스템의 어떤 승인들 그리고 마지막에 받으시게 되는 이제 통신 판매 신고 그 이후에 이제 마케팅 채널로 이제 노출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사업 계획서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쇼핑몰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피지 서비스, 그 다음에 통신 판매 신고증 같은 이런 서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점을 조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얘기들이 많이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저희가 뒤쪽으로 가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쇼핑몰 창업 준비 단계에서 그 창업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그 인터넷 쇼핑몰의 상호, 이름, 혹은 그 다음에 도메인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너무 어렵다. 그렇죠. 사실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좀 많이도 어려워하십니다. 사장님 조금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깊게 들어가지 않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선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키워드들 중에서 좀 선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이들 걱정하는 게 일단 이제 기타 어떤 이미 존재하는 이름들, 그렇죠. 어떤 중복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게 크게 터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의는 해야겠죠. 네. 나중에 이제 뭐 저작권이라든가 뭐 이런 상표권 때문에 주의는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가 그렇게 이제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뭐 중복되더라도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았는데 네. 부산 지역에 이제 다른 인테리어 업체로 똑같이 쓰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조금 안 좋았던 이제 케이스도 있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이소의 이름을 좀 비슷하게 그거 만들었다가 많죠. 네네네 그런 부분은 좀 주의는 해주시는 게 맞고. 그러면 법적 분쟁으로도 갈 수가 있으니까. 네, 실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어. 그렇게 해서 상표권 침해로 좀 문제 됐던 상황이 그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도메인 선정할 때 어떤 의미 전달 같은 것도 중요할 텐데 네.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구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글자 수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쇼핑몰의 어떤 그런 뭐 컨셉이나 아이템들을 활용한 도메인 선정도 괜찮을까요? 글자 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뭐 글자 수에 뭐 네. 제한을 두는 게 좋다 얘기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는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뭐 실상 도메인을 치고 들어오는 분보다는 네. 자기가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보여주는 형태다 보니까 네. 뭐 본인이 생각하는 뭐 상호명과 일치하면 더 좋고요. 음. 일치하지 않더라도 네. 그런 어떤 방향성을 표현해주는 그런 도메인이면은 네. 괜찮다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쇼핑몰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네네. 뭐 글자 수나 이런 건 상관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 조금 상호나 도메인 선정 관련해서 네. 조금 여쭤볼 게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배송. 네. 택배사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기 강사님 택배사 어디 거 써야 돼요? 네. 뭐 어디 뭐 우체국? 뭐 어디 한진? 네. 이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런 택배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사장님? 뭐 기준이라기보다는 일단 기본 배송료가 있죠. 저희가 2,500원이라고 하는 그 기준 금액이 있는데 그 기준 금액을 맞춰줄 수 있는 택배사를 먼저 찾는 게 금액. 그런 부분들 있죠. 뭐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 약간의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초보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CJ라든가 한진, 뭐 로젠 택배사에 한 번씩 연락을 해보시고 그런 어떤 조건들을 먼저 문의하신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선택해서 가시는 게 좋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택배사도 그 지점마다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지점마다의 어떤 그 해당 소장님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그 지점의 물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를 텐데 그런 지역적인 어떤 그 택배 회사의 그 특성을 좀 파악해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근데 그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지금 창업하시는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어렵고요.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해보시다가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제 파악해서 가게 되죠.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서 뭐 식품류라든가 이런 걸 또 전문으로 하는 택배사들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식품들을 좀 위주로 대신 이제 좀 택배비를 좀 올려받긴 하는데 관리는 좀 잘 해주는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도 있군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악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그렇고요.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하나씩 체크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떤 택배사가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아이템 특성에 맞는 택배사를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은 좀 경험을 해봐야 그 택배사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 저희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자기 그 쇼핑몰에 대한 컨셉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뭐 상품 상세 설명 페이지까지 어떻게 꾸며야 될 줄 모르겠다 이런 정체성에 좀 모호한 혼란을 겪고 계시는데 그럴 때 저희가 항상 말씀을 해드리는 게 벤치마킹이라는 키워드거든요, 사장님. 그 초보 창업자분들이 벤치마킹을 할 때 경쟁 회사를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좋을까요? 뭐 경쟁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롤모델이라고 롤모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처음 하시는 이제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익숙치 않아서 뭐 수박컷 할기식 정도의 그 벤치마킹이 되고 있는 게 그렇죠.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벤치마킹법을 이제 뭐 검색해 보셔도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이제 눈에 보이는 요소만 볼 게 아니라 이 업체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뭐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느낌을 가지고 네. 만들려고 하는데 네. 사진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요 그 느낌들이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네. 거기서 오는 이제 좀 어려움들을 그렇죠. 네, 좀 많이 겪고 계시는 네. 거죠. 아무래도 그 사진 때문에 사실 네.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이제 그 선도 업체들은 네. 장비나 네. 어떤 이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뭐 장비라기보다는 어쨌든 컨텐츠의 퀄리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의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떤 눈에 보이는 요소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떤 식으로 상품을 이렇게 진열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이벤트라든가 이런 컨텐츠 정보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정도 선으로 보고 네. 정리하는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네네. 그 안에 이 쇼핑몰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도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네. 너무 디자인이나 사진에 네.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괜히 내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잃고 눈에 보이는 게 제일 네.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그 아무래도 부분은 그렇게 하겠죠. 네. 네. 이제 좀 여러 사이트들 보기 시작하면요 공통 네.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그 이유들이 나올 건데 네. 그 요소들을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일단은 네, 벤치마킹을 할 때 사실 겉모습보다는 네. 그 해당 쇼핑몰의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운영 방식의 노하우를 익히면서 네. 내 쇼핑몰의 노하우를 네. 다져가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를 조금 네. 그 정착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일단 뭐 사실 이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셨고요. 네. 그다음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업 계획서입니다. 사업 계획서. 네. 이게 이제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시죠. 네. 사실 사업 계획서가. 네. 자, 사업 계획서는 어떤 식으로 네. 작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 그러니까 뭐 사업 계획서도 네. 이제 용도에 따라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인을 위한 네. 사업 계획서로 가실 건지 네. 아니면은 어떤 기관의 투자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음. 지원 사업을 위한 네. 사업 계획서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좀 빼고 이제 우리가 네. 쇼핑몰 자체를 네. 운영을 하기 위한 뭐 사업 계획서 쪽으로 본다면 네. 우선은요 그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할 거와 스케줄. 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나눠서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사업 계획서는 네. 스케줄적인 부분이 더 많이 그렇죠.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스케줄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일단 드는 생각이 뭐 근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만들기 위해서 뭐 서류를 발급을 받는데 언제까지 받을 거며 그러니까 오픈은 정확하게 언제쯤 할 거다라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차일피일 계엄이 밀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하겠다. 네. 내가 오늘 이거 끝내야 된다. 네네. 그럼 정확하게 기한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네.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너무 네. 이거를 이제 좀 어렵다. 내일 할까? 어렵다. 내일 할까? 나중으로 다 밀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맞습니다. 감당할 수 없게 그러니까 쌓여버리게 되는. 멀어지는 거죠 창업이. 아이고 그렇군요. 일단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정확한 스케줄을 잡는 게 중요하다. 네. 단계별로. 네. 그게 중요하고 또 작성할 때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사장님? 뭐 일단 방향성 같은 거 방향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녹여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네. 계속 그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네. 뭔가 이제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사업계획서가 네.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관의
제시하는 그 사업 계획서는 양식이 있지만 네. 본인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특정 양식은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저도 많이 질문 받는데요.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네. 네.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양식 좀 달라요. 저한테 갑자기 네.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사업 계획서 쓰라고 하는데 네. 그럼 양식이 어딨냐.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대행해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게. 왜냐면 본인 사업인데 대행을 한다면 네. 왜냐면 본인의 어떤 생각이 네.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작성되는 게 어려운데 네. 일단 뭐 너무 양식들을 하니까 이제 작성해야 될 요소들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자면 네. 우선은 이제 고객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중요하죠. 네, 고객 타켓에 분석. 네.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목표 고객을 설정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네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뭐 수압 분석이라고 하죠. 네. 네, 뭐 GPG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원래는 이제 분석 도구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 뭔가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요소들을 정리해 주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앞서 말씀하셨던 네. 벤치마킹 자료들, 그러니까 내가 롤 모델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서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겠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마케팅형 학문에서 이제 네. 가장 기본으로 이제 마케팅 믹스 4P라고 하죠. 네. 제품, 가격, 네. 그다음 뭐 유통, 그리고 촉진, 뭐 마케팅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해서 내가 해야 될 구축을 해야 될 요소들을 잡기 시작을 하셔야겠죠. 그런 다음에 그렇죠. 이게 이제 스케줄과 예산 쪽으로 이제 진행이 돼 가면 그렇죠. 사업 계획서는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추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적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네. 말씀을 주셨던 게 예산인데요, 차장님. 네. 그럼 예산은 조금 정확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더라도 어떠한 항목들, 이러한 항목들은 반드시 내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물건을 그냥 무료로 가지고 올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이제 사업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예상되는 이제 마케팅 비용 정도겠죠. 그 이외에 이제 운영에 들어가는 네. 운영비 정도일 건데 네. 그거는 이제 각자 사업 범위에 맞춰서 가면 되겠고요. 네. 그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도 다 다르긴 한데 네.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또 큰 액수를 네. 잡기는 좀 그래서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 매출이라든가 네. 거기에 한 10% 선을 10%? 기준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조절해 가시는 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갈지 네. 좀 줄일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줄일지 늘릴지는 또 매출의 상황을 좀 봐서 판단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입되는 사람의 네. 고객의 뭐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고객들의 성향이 조금 그 연령이나 성별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조금 유의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좋은 사업 계획서. 사실 이런 거 조금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좋은 사업 계획서는 어떤 사업 계획서다? 그러니까 뭐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게 가장 현실적인 좋은데 거. 그러니까 이게 사업 계획서 쓰는 게 생각보다 뭐 이제 저희는 쉽다 하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자료들을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기존에 이제 뭐 공유되어 있는 사업 계획서들의 어떤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정답은 없는 거든요. 네. 그렇죠? 자신의 현실에 맞춰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나씩 적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장님, 그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사실 이런 뭐 전문가들 분들이 옆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잖아요. 네. 그럼 조금 참고해야 될 사이트 뭐 한 가지, 두 가지라도 뭐 있을까요, 사장님? 우선 네. 그 서울시 창업지원센터라고 네. 아마 있을 건데요. 네. 그냥 거기에 사업계획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드리자면은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음. 한 장짜리 이제 네. 사업을 요약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 우리나라에서도 기획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네. 사업의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 참. 뭐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조사한 바로는 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네.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는 네. 그 사업에 필요한 네. 예산들을 네.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전문가들의 컨설팅도 네. 지원이 됐고, 네. 그런 것도 있다는 거 한 가지 더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 네이버예요, 차장님. 네. 네이버 데이터래? 네. 네이버 키워드 도구. 네. 요거 두 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도움이 되죠. 네. 네. 그 네이버 데이터에 한번 조금 어떤 그 데이터를 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음. 그 일정 기간 동안 네. 그 검색의 이슈라든가 네. 그다음 뭐 키워드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 그 키워드 정보들을 공유를 해주고 있는 곳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네. 고객들이 많이 찾는 구매자들이 많이 찾는 네.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성별하고 연령대 그 검색량이 다 나오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템 뭐 네. 선정이나 네. 타겟 선정하실 때 네.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사이트들도 좀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쇼핑몰을 창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시간과 네. 노력을 줄이시면 따봉일 것 같습니다. 할까? 할까요? 그 약간 처음에 인사를 하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뭔가 제스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런 거 어때요? 고셀러 TV입니다 하면서 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 네. 몰라, 난 게스트니까. 저 혼자 할까요 그냥? 난 게스트니까.